오늘부터 국정감사 시작입니다. 국민의힘은 모든 상임위가 민생 싸움터라는 각오로 국정감사에 임하겠습니다. 107명 전원이 밤샘 각오로 전력을 다해서 국정감사에 임하겠습니다. 지난 4개월 동안 이재명 정권의 무능을 맛보기만 했는데도 국민은 이미 불안과 걱정 속에 살고 있습니다. 급기야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장을 내쫓으려고 국감 증인으로 세우고 출석하지 않으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고소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성과 양심을 땅에 묻고 제사 지낸 지 오래인 것 같습니다. 민생은 뒷전, 광내기만 진심인 정권을 국민이 직접 심판하실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정치 권력의 폭주, 행정 권력의 은폐, 사법 권력의 남용을 철저히 파헤치겠습니다. 정치 권력의 폭주를 국민들께 알리기 위해서 민중기 특별검사를 반드시 국정감사장에 세워야 할 것입니다. 양평 공무원의 극단적인 선택에 대해서 민중기 특별검사는 강압과 회유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공무원의 진술서에 나와 있는 그 심리적 압박감과 강압, 회유, 그것이 특별검사에게는 기본값이기 때문에 강압과 회유가 없었다고 밝힌 것 같습니다. 행정권력의 은폐를 밝히기 위해서 김현지 제1부속실장을 국정감사장에 반드시 세워야 할 것입니다. 숨으면 숨을수록 의혹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와 관련해서 사법 권력의 남용을 밝히기 위해 봉욱 민정수석도 국정감사장에 반드시 세워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중기 특별검사 김현지 제1부속실장 봉욱 민정수석을 국정감사장에 반드시 세울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모든 부처에 국정감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이 이미 내임덕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면 민중기 특별검사 김현지 제1부속실장 봉욱 민정수석은 국정감사장에 출석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은석 특검팀과 민중기 특검팀이 지난 3개월간 도합 70억 원의 혈세를 썼다고 합니다. 그중에 17억 원은 특활비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사용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쌈짓돈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작년 말에 감사원에 특활비를 전액을 삭감을 했는데 감사원의 1년치 예산을 다 합치면 15억입니다. 그런데 지난 3개월간 두 개의 특검팀이 17억 원의 혈세를 사용 내역이 없는 공개되지 않는 특활비로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그렇게 큰 돈을 쓰고 쌈짓돈으로 쓰면서 무슨 성과를 냈는지 국민들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3대 특검이 3개월간 수사한 내용을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조은석 특검은 우리 당 젊은 사무처 당직자의 핸드폰, 노트북, 심지어는 여행용 가방까지 뒤졌습니다. 민중기 특검은 산후조리원에 들이닥쳐서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할 산모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명현 특검은 구순의 노인이신
김장환 목사님을 압수수색한 것도 모자라서 정인신문까지 청구했습니다. 오산 미군기지, 야당의 중앙당사, 교회 예배당, 산후조리원까지 5만 곳을 다 압수수색하고 다니면서 3대 특검은 무려 1만 8,982건의 통신 조회를 하면서 국민의 전화통화 내역까지 사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검이 무엇을 얻어냈습니까? 남은 것은 양평군청 공무원의 비극적인 죽음밖에 없습니다. 지금 3대 특검이 하는 행태는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에 계속 비판해왔던 검찰의 폭력적 수사 행태보다 10배, 20배는 더 폭력적인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토록 무도하기 짝이 없는 무법의 특검을 만든 사람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아닙니까? 지난 6월 3일 대통령 취임 이후에 제1호 서명 법안이 3대 특검법입니다. 또한 제1호 인사결재안건이 3대 특검 임명건입니다. 3대 특검은 이제 이재명 정권의 폭력적 본성을 보여주는 괴물 집단으로 이미 전락해버렸습니다. 특검 파견 검사들과 수사관들께 고합니다. 인권을 짓밟는 수사 중단하십시오. 사람을 죽이는 폭력적 수사 당장 그만두십시오. 헌법 가치와 양심에 반하는 적법을 위장한 폭력 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마땅합니다. 오늘 국정감사에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출석하라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동행명령을 발부하겠다고 합니다. 아주 오만하고 야만적인 사법부 협박이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삼부 요인에 대한 존중은 곧 삼권 분립에 대한 존중이고 헌법에 대한 존중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감의 증인으로 나와야 된다면 이재명 대통령도 대통령실 국감에 나와야 될 것이고 우원식 국회의장도 국회 사무처 증인으로 나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실 국감에 이재명 대통령은커녕 김현지 전 총무비서관조차도 못 부르겠다라고 하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법사위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굳이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하는 속셈은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의 유죄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 그 책임을 국정감사장에서 묻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해당 재판의 피고인인 이재명 대통령도 증인으로 나와서 같은 얘기를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이 목적이 아니라 이재명 무죄 조작을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노골적인 재판 개입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이번에 법원의 판결을 뒤엎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막가파식 사법 파괴 기도를 국정감사에서 면밀히 짚고 막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이 피해를 입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납치 신고 건수가 올해 8월까지 벌써 330건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인이 사망한 지 2달이 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적 논란이 확산된 뒤에야 관계자 입을 빌려서 국민 보호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예능 출연에는 그렇게 신속하게 행동하시더니 국민이 목숨을 잃은 지 2달 만에야 뒤늦게 지시로 때우시려는 이재명 대통령, 국민의 눈에는 참으로 개탄스럽게 보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캄보디아 납치 피해 늑장 대응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심각한 재외 공관장 인사 공백 사태입니다. 지금 주 캄보디아 대사관에 우리 대사는 3개월 넘게
공석 상태에 있습니다. 지난 6월 이재명 정권 출범 직후에 캄보디아를 포함한 주요국 대사를 전부 귀국시켜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후임자를 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주요 4강 대사를 포함을 해서 173개의 제외 공간 중에 45개소의 공간이 비어 있습니다. 전체의 26%가 공석 상태인 것입니다. 사상 초유의 외교 공백 사태를 초래한 것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300명 넘는 우리 근로자들이 체포 구금될 때 주미 대사와 주 애틀랜타 총영사도 공석이었습니다. 외교 참사가 벌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외교 공백은 메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정부의 외교 인사 실패에 따라서 직접적인 위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작동하던 인사검증 시스템이 왜 멈춰섰는지를 이번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합니다. 혹여나 만사 현통으로 알려지고 있는 김현지 전 총무비서관이 외교 인사까지 손을 대다 보니까 사고가 더 커진 것 아닌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외공관장 인사 지연의 원인과 책임까지도 이번 국감 기간 동안에 철저히 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모두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 부부가 시래기를 좋아한다는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통령 지지자들은 대통령이 이보다 더 서민적일 수가 있는가 라면서 환호했습니다. 한 방송 패널은 대통령 덕분에 시래기라는 음식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신박한 논평으로 국민들의 가슴에 또 한 번 불을 질렀습니다. 방송사 역시 최고의 시청률에 고무되었을 것이고 친여 매체들은 시래기의 세계화 가능성이 있다며 손 오그라드는 찬사를 내놓기에 바빴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모든 예기치 못했던 반응의 배경에는 대한민국 전자정부의 붕괴라는 대형 재난사태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인명피해가 있어야만 참사인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재난상태에 있습니다. 지난달 26일 발생한 국가정부자원관리실 화재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러나 국가 운영의 기본이 완전히 붕괴되는 정도의 심각한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17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복구율이 4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복구에 매진하던 한 공무원분이 불행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국민이 사실상 일상에 복귀하는 오늘부터는 피해가 본격화할 것입니다. 이 재난 앞에 대통령실과 정부는 좀 더 심각해져야 하고 더 철저히 반성해야 합니다. 전 정부 탓, 야당 탓, 그리고 가벼운 농담으로 사태를 축소하려 한다면 국민들이 결코 용납하시지 않을 겁니다. 사태 수습이 끝나면 행안부 장관과 국무총리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의 가벼운 말 실수조차도 정쟁으로 몰아가서 탄핵 운운하던 민주당식 잣대로라면 이재명 대통령은 탄핵을 당해도 10번도 더 당해야 마땅한 대형 참사입니다. 집무실에 춘풍추상 액자 걸어놓고 행동은 정반대로 해서 국민들로부터 버림받았던 문재인 정부의 과오를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고위원 김민수입니다. 2025년 8월까지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 신고 건수 330건, 이 중 싸늘한 시신이 되어서도 아직까지 한국 땅을 밟지 못한 청년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집중 타깃이 되어 타지에서 죽어가게 만든 것, 누구의 책임입니까? 아직도 수백 명의 우리 국민이 캄보디아 어디선가 고문, 폭행, 범죄에 동원되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우리 국민이 범죄의 타깃이 되어 마약, 보이스피싱 등 흉악 범죄에
동원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권은 지난 추석부터 저 김민수, 나경원, 주진우 의원 등이 캄보디아에 대한 문제 제기를 시작하자 이제서야 부랴부랴 외교적 총력을 다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국민 수백 명이 납치된 사건입니다. 신고 건수만 그렇습니다. 실상은 수십, 수백 배에 달할지 모릅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이 묻습니다. 국민 목숨이 오가는 이 순간 한가롭습니까? 캄보디아 경찰과 협업이 아니라 선전포고에 준하는 조치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감히 대한민국 국민을 타깃으로 건드는 것은 대한민국에 대한 선전포고와 같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은 자국민을 타깃으로 삼는 범죄단체에 한치의 자비도 없이 보복하는 국가임을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감히 우리 국민을 범죄의 타깃으로 삼는 이런 사건들이 반복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국민이 먼저인 나라, 대한의 국민이 가슴 펴고 당당할 수 있는 나라, 그거 어렵습니까? 저 김민수는 지난 9월 29일 중국인 무비자 입국이 시작되던 첫날 국민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에 대해 논평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과 민주당은 혐한 발언이라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이 묻습니다. 국민 안전을 걱정하는 것이 혐한입니까? 무비자 입국 10여일이 지났습니다. 또다시 이재명과 민주당이 묻습니다. 지금도 국민 안전에 대한 우려를 혐한이라 생각합니까? 무비자 입국에 대한 우려가 현실이 되고 국민 불안이 증폭되자 민주당은 혐한몰이를 중단하고 윤석열 정권 탓으로 방향타를 돌렸습니다. 윤석열 정권 당시 제한적으로 시행되었던 스탑 오버와 이재명 정권의 무비자 입국이 같습니까? 국민을 기만하는 작태에 분노가 치밉니다. 국민 안전과 치안 문제마저도 그저 숨기고 가리고 엎어치려는 모습, 그 어디에도 정부 여당으로서 책임과 진중함은 없습니다. 대통령의 제일 의무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국민 생명의 구조 책임자는 당연히 대통령입니다. 성남시장 시절 당시 이재명의 말입니다. 국민 안전을 우습게 팽개치는 이재명과 민주당, 국민 목숨을 경시하는 이재명과 민주당, 대통령으로도 정부 여당으로도 실격입니다. 국민이 먼저인 나라, 국민이 가슴 펴고 당당할 수 있는 나라, 그거 어렵습니까? 지난 10월 김건희 여사 특검으로 조사를 받던 양평의 한 공무원이 숨졌습니다. 명백한 정치살인, 특검 살인입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국가가 강압조사로 국민 생명을 앗아가면 되겠습니까? 고 정희철 면장님은 1992년 임용되어 33년간 공직을 수행했습니다. 징계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근조 훈장 포장 대상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캄보디아 납치 사건, 국민 안전은 대책 없는 무비자 입국, 국민을 사지로 모는 살인 특검, 이 외에도 군인들의 연쇄 사망 사건까지 사건 사고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재명 정권에서 국민들의 목숨값은 얼마입니까? 이재명과 민주당의 국민들이 소리 높여 외칩니다. 캄보디아에 대한 강력하고 단호한 경고를 촉구합니다. 중국 무비자 입국 전면 중단을 촉구합니다. 국민의 목숨을 앗아가는 특검 중단을 촉구합니다. 군인들의 연쇄 사망에 대한 진실 규명을 촉구합니다. 국민이 먼저입니다. 국민이 우선입니다.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국민이 안전한 나라, 우리 국민이 먼저인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생명과 안전, 국가 치안을 계속 팽개친다면 이재명 정권 역시 그 수명을 다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재명 정권, 대한민국 국정이 감당되지 않는다면 제발 END 합시다.
이재명 재판 속개합시다. 이상입니다. 됐어요. 뭐가 아, 반짝반짝. 이걸 빼니까. 됐습니다. 네, 됐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의 3,500억 달러 현금 요구는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닙니다. 다수의 관련 전문가들은 미국의 이 무리한 요구가 한국 반도체 산업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고 분석합니다. 그 핵심은 미국이 반도체 공급망 파트너로서 한국의 책임과 신뢰, 신기술과 고품질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얼마 전 한 언론사가 요청한 기고문에서 몇 가지 협상과 대응 전략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첫째, 정부와 국회 그리고 기업이 한 팀이 되어 반도체 장기 공급과 관세 감면 패키지를 마련하는 것. 둘째, 관세 감면과 반도체 기술 설비 공유를 맞교환하는 타리포텍 모델. 셋째, HBM과 서버 D램을 공동 운영하는 반도체 비축 체계 한미 동맹 등의 전략이 3,500달러 요구를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는 한국 반도체 산업에도 큰 기회가 아닐 수 없습니다. 미국의 칩스 액트, 일본의 반도체 국책 프로젝트, 유럽의 스트래티직 칩스 리저브, 즉 전략 반도체 비축제 등 주요 경쟁국들이 반도체 산업을 무기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휘토르로 싸우고 대만도 국가 생존의 방패이자 협상의 수단이 오로지 반도체입니다. 한국도 미국과의 공조를 통해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규칙을 다시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정부의 리더십이 매우 중요합니다. 외교정책과 산업정책이 담대하고 통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정부의 통상전략, 국회의 산업입법, 기업의 투자 결단이 시너지를 낼 때 그 위기가 기회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이런 상황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AI 예산 따로, 반도체 R&D 따로, 인재 육성 따로 이렇게 부처별로 분산된 첨단 산업 정책을 통합해야 합니다. 그토록 강조해왔던 과기부총리의 역할인 것입니다. 기업을 혁신의 주체가 아닌 특혜의 대상으로 보는 낡고 이념적인 사고도 버려야 합니다. 지난주 출범한 우리 국민의힘 반도체 AI 첨단산업 특위의 핵심 역할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으로 들어가 보면 한국 반도체 산업의 미래는 경기 남부 K 반도체 벨트에 있습니다. 평택, 용인, 오산, 수원, 화성, 이천 등으로 연결되는 경기 남부 첨단 벨트가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중추이고 그중에서도 평택이 그 출발점이 되는 도시입니다. 바이든 전 대통령이 취임 후 가장 먼저 달려왔고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으로서 매우 주목하는 이곳 평택에서는 D램, 낸드, HBM, AI 반도체 등 전략 제품이 집중적으로 생산됩니다. 미국과의 기술 공급망 협력, 예컨대 HBM과 AI 칩 동맹, 엔비디아, TSMC 연계에 이어서 평택은 K칩스 전략의 실질적 전초기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카이스트 브레인시티 캠퍼스까지 구축되면 미국과의
R&D 앵커 역할을 맡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은 세제, 전력, 용수, 교통, 인재, 규제를 책임지는 포괄적 정책 리더십을 가동하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글로벌 반도체 기업이 연구 개발부터 생산, 협력, 수출까지 한 곳에서 완결할 수 있는 국가 단위 혁신 생태계도 구축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의 국가 비전과 경제 전문성, 수권 역량을 가장 잘 발휘할 수 있는 도시가 바로 경기 남부 K 반도체 벨트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이 과연 미래를 이끌 준비가 되어 있느냐? 국민은 지금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우리 국민의힘의 혁신과 유능함을 평택에서부터 증명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됐어요. 정년 최고위원 우대순입니다. 오늘 아침 조국 비대위원장께서 자녀 입시 비리에 대해서 드디어 사과하시는 듯한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기존 사과인 듯 아닌 듯 책임 미루는 데 급급한 태도에서 조금은 책임을 인정하는 듯한 사과를 하신 걸로 보입니다. 이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 정말 오래 걸렸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늦게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진정성 있는 후속 행보가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얼마 전 특검 조사를 받은 양평군 공무원께서 강압 수사에 힘들다는 내용의 메모를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국정자원 화재를 수습하던 행안부 공무원께서 돌아가신 뒤 며칠 되지 않아 들려온 소식에 그저 참담할 따름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센 특검을 주장해온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의 고통과 죽음 앞에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런 말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여야 할 때 보이지 않고 나서지 않아도 되는 예능에만 열심인 무책임한 태도 앞에 대통령의 자격과 품격이 무엇인지 저절로 묻게 됩니다. 최근 특검팀의 행보를 보면 정작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억울한 사람들만 괴롭히고 있습니다. 정말 비상계엄을 수사하고 싶다면 작년 8월부터 계엄 가능성을 알고 있었던 김병주 최고위원과 김민석 총리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 올 때까지 계엄 해제 표결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킨 우원식 의장부터 조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더 나아가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의 CCTV 영상이 외부로 유출된 사건도 아직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는데 도대체 왜 수사하지 않는 것입니까? 특검이 더 할 일이 없다면 차라리 미련을 두지 말고 정리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입니다. 지금도 해킹, 보이스피싱, 납치 범죄 등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어제 캄보디아에서 우리 청년이 납치 살해된 충격적인 사건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분노했습니다. 이런 민생 범죄를 막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 수사기관 본연의 임무 아닙니까? 특검이 더 이상 세금으로 인력 낭비하지 말고 파견 인력들을 모두 원상 복귀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정의를 지키는 일, 그것이 바로 국가의 존재 이유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대내외적으로 위기 상황에 봉착해 있습니다. 물가와 금리가 치솟으며 서민의 고통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 교착, 에너지 전력 요금 부담 확대, 부동산 시장과 환율 불안, 청년 취업난을 비롯한 고용시장 악화, 기업 투자 위축과 경기 심리 위축, 잦은 대규모 해킹 사고, 국정자원 화재 등 국가 재난,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 등 치안, 외교, 공백 문제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국정감사는 야당의 시간입니다. 민주당과 국회의장은 전례 없는
국정감사 기간 중 본회의 개최라는 국정감사 방해 꼼수를 중단하십시오. 국민의힘은 이 시간을 정쟁의 장이 아니라 민생을 살피고 문제를 해결하는 국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국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에 당부드립니다. 대법원장 찍어내기 등 국정감사를 정쟁으로 소모하지 말길 바랍니다. 산적한 내후 외환을 해결하기에도 시간이 급한 시기임을 명심하십시오.